전 의원님 열어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쓰는 단어와 그것은 굉장히 궤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1급 살인죄다, 무슨 사형감이다, 무슨 툭하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이제 격하고 거친 이제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당대표의 말씀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판도라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땡땡. 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땡땡. 두 글자입니다. 너무 쉽죠. 적어주시죠. 답은 이러시면 정해져 안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말이 힌트였죠. 예. 들어주시죠. 전재수 의원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제 지역구에 형님이 한 5천 분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79살까지는 형님이고 80 넘어가면 큰형님으로 부르는데 네. 김기현 대표님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답은 땡입니다. 이거. 땡. 정답 뭔가요?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앵커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막말. 모르겠습니다. 막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말.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김 대표의 강경한 발언들 일단 옆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현 대표께서 원래 그렇게 뭐 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상대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좀 격해지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프고 너무 과격한 발언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희 당에 또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당 내에 그런 그 좀 확고한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예, 아프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 막말 오히려 고맙죠. 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막말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야당에게 정치적 이득이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죠. 정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여야가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격한 발언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막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 끝판왕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것도 야당 대표 때문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야당 대표 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요. 마치 그런 재주가 김기현 없어요. 대표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확실히 막말을 하는 사람이다. 뭐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조를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막말로 들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프레임 해가지고 공격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계속 공방이 서로 거친 말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김 대표의 발언이 좀 수위가 세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칠어진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딱 하나죠. 예, 딱 하나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센 이야기, 센 발언들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리고
과잉 충성하는 거죠. 자신을 만들어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에 부합하려고 이제 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거친 발언이라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계속 막말이라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에서 거친 발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대표를 폄훼하는 것도 조금 공식 석상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 김기현 대표 자력으로 된 건가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활용해서 당선이 되는 거,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죠. 뭐 당원들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많은 사람을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찍어서 해줬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그 당대표가 들으면은 펄쩍 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기현 대표 행보 하나 더 짚어볼게요. 지금까지 대화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섭니다.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박 전 대통령 예방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향력이 그 지역에 상당히 있는 분이니까 당 내부도 다지고 그리고 중도층에게도 좋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저 당은 저렇게 잘 뭉쳐서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렇게 잘 나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신호들이 되다 보면 또 외연 확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이 성사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보수 정권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다. 예, 당연한 일이고 뭐 2번, 3번, 4번 찾아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행보를 두고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인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집토끼 잡을 수 있고 외연 확장할 수 있고 총선 때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 그냥 그러는갑다 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애써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러한 국민들과의 어떤 인식의 간극이랄까 이런 걸 좀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인지상정이고 응당 해야 될 일이고 응당 찾아뵙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회동하면서 이번 예방에서 나왔던 이 주목받았던 하나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회동 요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전해졌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습니까? 예, 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은 저는 권장돼야 되고 좀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하고 남 탓하고 아니 어느 세월에 일할 겁니까? 남 탓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짜 야당이 귀찮다 할 정도로 대화하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좀 윤석열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이 정말 남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함께 좀 솔직하게 어렵다 좀 도와달라 조언도 좀 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로 바라는 게 아닐까요? 예, 일단 성사될 가능성 있다 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 한번 모시고 싶다 하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뭐 이야기들이 좀 돼서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수용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그 메신저 역할을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야당한테 좀 협조를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 야당하고 협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계속 있는 한 과연 그런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 지난 5년 동안 야당 말 잘 안 들어갖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것들은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그 국회에서 법이라든가 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남 탓한다. 또 좀 남 탓 좀 그만하라니까 또 남 탓하고 있어. 왜냐하면 국회가 다수로 이루어진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한 발짝도 지금 국정과제 법안들도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도와주시기 그럴 부탁드립니다. 거는. 예. 조만간 이제 총선 전국이죠. 근데 총선 전국 앞에 뭐 일각에서는 미니 총선이다라는 네임을 붙이기도 하는데 다음 달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는 김태우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 그리고 이 선거 전망.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고 예. 어떻게든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떠나서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그 상황에서 제가 당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가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의 선택권을 네가 침해를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비판을 엄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결격 사유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 재선거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결격 사유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강서구민 세금 40억 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치 안 해야 된다.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게 표심에 반영될까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는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자신들의 결격 사유 때문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한다는 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다 후보를 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엔 내로남불로 보이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당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이 갈까요?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입지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뭐 내년 총선 전초전이다 또는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언론과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한 명 선거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양당이 아마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해가지고 양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한 달간 또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전재수 의원의 판도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말에 대한 한 줄 평. 형님한테 자꾸 막말 하지 마세요. 형님 아니라니까. 나이 많잖아, 나이. 모른다니까.